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역시나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바로 시장부터 체크해볼게요. 자, 근데 그 전에 역시나 이번 주 화요일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제가 오늘 무료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공부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 좀 잡아가시고 또 멘탈이 또 주식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멘탈 같은 거 잡아가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볼 텐데요. 시장은 지금은 지수가 약간 위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위쪽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가 올라갈 만한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그러나 일단 경제가 회복된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정말 셉니다. 해외에서는 미국이 너무 세다 보니까 미국 지수가 저렇게 갈 것 같으면 우리나라도 따라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다우존스, 나스닥, S&P 지금 전부 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같이 한번 올라가 보자라는 것 같고요.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밀리고 있지만 어찌됐든 한국은 일단 가고 보자. 일단 한번 앞장서서 날아가 보자라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순간을 딱 달성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그 분위기가 조금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1000포인트 넘어설 때 어떤 테마들이 올라왔는지는 역발상 투자를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치 테마들이 너무 이렇게 줄을 이루다 보니까 기업의 가치가 성장을 했다든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근육도 우리 열심히 운동해서 얻은 근육은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잠깐 단기간에 반짝 만든 근육은 잠깐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물거품이 돼버린다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은 급하게 당겨 놓은 느낌이 강해서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승세가 지속이 오랫동안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잠깐 이렇게 올라왔다가 푹 빠지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드네요. 그건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수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마 지수는 저렇게 움직여도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이런 좀 강하게 움직이거나 탄탄하게 움직이거나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계좌가 지금 나아지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는 아닐 겁니다. 지금 상승과 하락이 거의 반반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움직이고 코스피는 상승이 조금 더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큰 움직임, 양봉으로 엄청 올라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은 빠지는 듯한 느낌도 있고 움직이지 않는 듯한 느낌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지수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특히나 종목들이 하나하나 움직일 때 돈이 어디로 몰리냐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보면 개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지금까지 역발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한가가 많은 날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이 또 두 번째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테마주성의 테마주 같은 종목들로 지금은 종목들이 돈이 많이 몰려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짱짱하게 움직인다는 느낌보다는 테마성 종목들로만 돈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SG부터 해서 상한가 8종목인데 저는 우선주는 빼는 걸 좋아하니까요. 앞으로는 여기서 우선주를 좀 빼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 빼니까는 역시 6개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10% 이상 올라온 종목은 13종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주 정도들이 좀 많이 보이고 DNC 미디어와 같은 이제 아무래도 웹툰 플랫폼이라던가 엔터 관련주, 컨텐츠 관련주 그런 것들이 조금 움직이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이죠. DPC, HD까지 아이진까지 쭉쭉 보여지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투자증권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폭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라서 사실 이렇게 급등할 때 제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상한가가 이렇게 풀리거나 상승이 풀리는 이런 시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은 역시 빨리 매도하는 것이 답이다 생각이 들고요. DPC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올라가다가 바로 밀리는 모습이고요. HD 이거는 저희 이제 회원 방송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에 15%까지 급등을 했지만 사실 정리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끝은 폭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장 마무리가 되면서 계속 밀려내려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정리 매매하는 종목은 손대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여기 물리신 분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아이진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지금은 올라오다가 폭락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급등 나왔을 때 수익을 잘 챙겨내는 것이 좀 급선무가 되었고 그게 이제 하나의 덕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가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유유제약 급등이 나왔습니다. 유유제약. 아무래도 유유제약이 오세훈 관련주라고 하네요. 오세훈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일단 노래방에 진단키트를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유제약이 이제는 자가 진단키트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서울시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체외 진단키트를 조금 주문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로 급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는 뭐 시젠부터 해서 랩지노믹스, 수젠텍 등등등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시선을 많이 뺏지 않았던 종목, 약간 등한시됐던 그런 테마들과 그런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 게 요즘 시장의 특징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찾아보셔야 되겠죠. 역시나 올라갔던 종목들보다는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에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포인트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거는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은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폭락하는 종목들을 보면서 이렇게 급등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수익을 빨리 실현시키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진원생명과학 아마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이죠. 아무래도 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뭐 백신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오기도 했었고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런 것들로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뭐 어찌됐든 그런 기업이 지금은 다시 하락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다시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 기업은 밑에서 이렇게 뭔가 웜거림이 없이 바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아마 25,000원 지난번에 이렇게 저항선이기도 했고 지지선이기도 했던 저 25,000원 자리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상 노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까지는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좀 힘이 빠진다면 내일 바로 풀릴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요. 내일 정도가 25,000원 달성이 될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저는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물려 계시는 분들은 탈출 시기로 잡아야 되는 거지 지금 와서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하기엔 좀 늦었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위즈코프입니다. 위즈코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는 뭐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관리 용역, 벤처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주유소 휘발유 값이 상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에 휘발유 가격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란 석유 시설이 또 이렇게 공격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석유 가격이 또 파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요. 위즈코프가 이제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 용역을 하다 보니까 순천 휴게소와 또 정읍에 주유소 관리까지 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석유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뭐 평소에 석유 관련주로 엮이지 않다가 갑자기 엮인 것 자체가 역시나 소외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을 보게 되면은 한국 석유 이런 것들 보면은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정지가 되어 있고 뭐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왔다 보니까 이런 이제 또 올리지 않았던 종목에 또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올라왔지만 관심 가져 볼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큰 수익보다는 상한가 풀리는 날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나노엔텍이 오늘 급등 나옵니다. 나노엔텍도 진단키트 관련주죠. 아무래도 이것도 진단키트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오세훈 관련주로 엮여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코로나 진단키트 유럽 수출이 좀 잘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진단키트로 나노엔텍이 급등하고 있네요. 근데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실적이 엄청 증가한 기업은 아닙니다. 진단키트가 팔아가지고 많이 증가한 기업은 아닌 게 잘 보시면은 시젠이라든지 시젠도 보시면은 100억대 벌다가 6천억대를 벌기 시작하는 기업이죠. 정말 많이 벌고 있잖아요.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적자에서 11억 540억으로 이렇게 드리고 한 분기마다 100억 이상씩 벌고 있는 회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수젠텍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도 보시게 되면은 적자가 나다가 흑자로 전환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사실은 나노엔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역시나 좀 적자인 기업들을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는 좀 쉽게 갖고 노는 것 같고 그리고 적자인 기업들의 약간 희망과 꿈을 좀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혜로 받지 않는 기업들을 가지고 움직여야 사람들이 좀 가치가 이렇게 혼란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눈먼 돈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걸 노리고 아마 급등시킨 것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진단키트도 다시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진단키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기에 계속 들고 계신다면은 충분히 수익권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뭐 아직 올라오지 않은 진단키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비중을 조금 늘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SG라는 종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SG
이거는 또 왜 급등하고 있는가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데, 건설주긴 한데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이유는 지금 뉴스로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기업은 괜찮나라고 하면은 뭐 흑자 내고 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죠. 그래서 아스콘이라든지 우리가 아스콘뿐만 아니라 뭐 건설 자재 뭐 그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아무래도 지금은 뭐 금호석유화학 이쪽에서 이게 뭐 금석유 이쪽으로 엮여 있지 않을까, 아스팔트 이런 쪽들도 아무래도 석유 부순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뭐 어찌됐든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으나 바닥에서 뛰어 올라왔기 때문에 이상급등 시에는 역시나 빨리 매도하시는 것이 방법이다. 그래서 다음날 아마 슈팅이 풀릴 것 같으니까 매도하시는 걸 관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플리토라고 하는 기업도 급등했습니다. 이 기업은 빅데이터 관련주죠. 근데 플리토가 지금 올라온 이유는 당장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사실 플리토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언어 전문 업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대단한 기업이었는지, 대단한 기업이 뭐 맞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AI 스피커, 전자상거래 등등등 많은 그 4차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산업에 발이 뻗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알다시피 매출도 없고 적자가 많이 나고 있죠. 전자상거래라든지 AI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플리토라는 회사가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지분 면에서도 엄청 짱짱하게 뭐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에 관심 가지는 것은 별로 좋지 않겠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와 AI 스피커 이런 쪽으로 지금 수급이 돌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테마, 다른 업종이지만 같은 테마이지만 다른 종목을 좀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거 외에도 이제 웹툰이라든지 뭐 컨텐츠 이런 쪽으로 해서 키다리 스튜디오, DNC 미디어, 미스터 블루 이런 기업들 다 급등하고 있는데 너무 급등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잡기가 부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보다는 저는 플리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I 스피커라든지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어떨까라는 것과 전자상거래 업종들 한번 체크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종 중에서 아직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뭐 힌트를 좀 드린다면 커피랑 관련이 되어 있겠죠. 뭐 이름이 커피랑 비슷한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들 수고가 많으셨고요. 지금 시장 전체 분위기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과하게 베팅을 넣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너무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매매할 수 있는 부분들 매매하시고 좀 이렇게 내 종목 교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교체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